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강의 원스톱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기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1.16% 하락하면서 코스피 2,52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하락폭을 전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3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6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7,650억 원어치, 외국인이 41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7,662억 원어치 사들여줬지만 지수 방어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그대로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1,178억 원어치, 외국인이 30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1,422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여파로 7만 원 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2.37% 하락하면서 7만 전자 깨고 69,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5월 26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넘게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95.7% 급감한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4년 만에 최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삼성전자 해당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또한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42% 떨어진 채로 66,6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주사인 CJ뿐만 아니라 CJ 계열사 전반적으로 하락기를 걷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관련돼서 CJ 실적 부진과 CJ, CGV 증자 참여 등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 CJ 관련주들 전반적으로도 살펴봐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 달려주시는 저희 문주홍 반장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금요일에는 늘 기분 네.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시장인지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파란색 와이셔츠 입으셨어요? 뭐 컬러가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서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오늘 시장이 또 하락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장 사실 이제 제가 뭐 예상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5월, 6월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즉 지수는 조정을 받는데 상대적인 그 주가의 위치가 좀 더 이제 이 안전한 쪽을 초이스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핵심 대장주의 흐름을 잘 타시면은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지수의 조정이 전체적인 조정은 아니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6월, 7월, 8월 뭐 이 3개월은 어쨌든 예상했던 지수의 조정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이 미로찾기처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미로찾기처럼 잘 못 찾아 나갈 때 다시 재편을 시켜서 하반기 연말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라.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반장님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너무 QR코드 입장 방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오늘도 이어질 예정인데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저희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종목도 같이 흘러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고 저희 전문가님들 무료 온라인 강연회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앞서 일부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주간으로나 보고 이랬을 때도 정리해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을 오늘 정리해볼까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방송 시간을 이렇게 바꿔 뒤로는 그렇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월을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런 그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좀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좌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그 방법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난 뭐 계속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가 이제 나올 텐데 각 섹터의 대장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로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자, 항상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아쉬움이 많고 좀 빠르게 가다 보면 네. 또 이게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노란톡에서 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 자, 근데 조정이라는 게 뭐죠? 조정은 하락이에요. 하락. 조정은 하락이 있고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횡보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하락이라는 게 사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럼 이게 조정인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또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 기간을 두고 하는 거. 이걸 박스 횡보장이라고 하죠. 이게 박스 조정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연초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코스닥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 무겁다는 반도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사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을 보여주는 섹터는 배터리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내려왔을 때 좀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0만 원 이렇게 전후했을 때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이 히든 종목으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자,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명목사고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를 또 인상을 할 수 있다. 긴축에 대한 공포가 또 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요. 다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금리 인상은 한 번 내지 두 번 남았는데 뭐 0.5씩 그냥 50bp씩 그냥 두 번 올리면 1% 오르잖아요. 그걸 뭐 나눠서 25bp씩 네 번을 올리는 거나 똑같은 결과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왔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조정이다. 조정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이 오는 거예요. 조정의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가 된다. 근데 그거는 그냥 명목적인 얘기고 한마디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시장도 그만큼 수익을 줬으니까 시장도 좀 쉬어가자.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역행을 하니까 계좌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성격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장이 정말 대형주 시장인지 중소형주 시장인지 아니면은 단순 이슈 테마주 시장인지 그 성격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근데 그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급이라고 했죠. 수급. 자, 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요. 그게 수급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최근에 6월부터 해서 계속 5월, 6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수급의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자, 1월부터 3월은 개인의 수급이에요. 개인의 수급이고, 자, 4월부터 반도체가 급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은 허접한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하반기 시장 요번 조정 끝나면은 하반기 시장 또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수급의 핵심,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펀드가 살 수 있는 종목, 그게 뭐겠어요? 시총 대형주 대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안 사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힘들어진다고요. 개별 종목이나 조그만 그런 자잘한 종목들은 개인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의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급등하면 좋지만은 또 그게 최근에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100에서 뭐 300개 줬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막 1000몇 개, 막 1500개, 막 1900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쉽게 말해서 저 대형주 너무 비싼데 몇십만 원짜리 어떻게 사? 막 그러잖아요. 대신에 뭐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거 보면 이거 싸네? 그렇게 사요. 내가 투자하는 총 금액이 중요한 거지. 종목별로 계좌에 뭐 싸고 그러니까 종목별 주가가 싸고 비싸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조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계좌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조정이다. 이번 조정의 성격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까지 빠질까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얼마까지 오를까요? 막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지수가 지금 2650을 코스피가 찍고 지금 25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5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5% 빠졌단 말이에요. 5%. 제가 그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수가 고점 대비 5에서 10% 정도 조정을 줄 걸로 예상이 된다. 그게 6월 말 7월 초 전후로 좀 될 것 같다라고 지난 6월 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왔는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대형주들은 이만큼 올라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뭐 7만 전자 깨졌다고 하지만 얘가 7만 3천 원 찍고 6만 9,900원 되는데 그게 큰일 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5만 원부터 7만 3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온 동안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요게 꺾이니까 에코프로는 얼마예요? 얘가 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7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96만 원이에요. 96만 원. 자, 그러면은 지수가 오늘 같은 날도 폭락이 나왔는데 배터리 주식은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런데 배터리 주식이 1분기 때처럼 다 같이 올랐느냐? 무슨 뭐 흔히 말하는 뭐 폐배터리니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거 말씀드렸죠. 폐배터리나 그런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지금은 핵심 대장들만 견주하고 좋잖아요. 그 핵심 대장이 뭐라 그랬어요? 양극재라고 그랬잖아요. 양극재. 그게 지금 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 지수는 빠지는데 그쪽은 계속 신고가를 터치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핵심.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 피해 가신단 말이에요. 피해 가셔. 그거를 어떻게 잘 피해 가세요. 제 강의만 듣고 그냥 5월, 6월 그냥 그렇게 해서 있어도 그래봐야 2달 그냥 진득하니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서 그냥 가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얼마까지 갈지 에코프로가 지금 96만 원 왔다고 이게 무슨 뭐 공매도 세력이 어쩌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네들의 입장이지. 그것보다는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가 매도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내가 매도를 할 이유가 있나? 펀더멘탈 가치 계산을 하잖아요. 지난 4월 달에 그 매도 리포트를 쓴
리튬 가격 8달러 얘기해서 8달러 애널리스트라는 별명까지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 애널리스트도 그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96만 원 왔어요. 그럼 얘가 얼마까지 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수급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그건 오버슈팅이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 뭐 우리가 플랫폼이 한참 막 번창을 할 때 걔가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그거 간 거예요? 아니에요. 수급의 힘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번에도 4월 달에 그 에코프로가 82만 원까지 오버슈팅을 붙일 때 실질적으로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는 30만 원은 수급의 힘으로 붙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50만 원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못 사죠. 더 내려갈까 봐. 원래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오면은 더 내려갈 것 같고 그게 개인의 심리인 거예요. 투자 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노란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업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뭐 회사의 직장인이시면 직장에 충실하시고 사업하시면 사업에 충실하시고 내 본업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다 면 그거 하시면 돼요. 주식은 나는 투자를 하고 있고 주가는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업이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계획대로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가. 자, 에코프로 예를 들게요. 1조 원을 조달을 했어요. 쿠폰금리 0%로. 0%예요. 0%. 1조라는 돈을 지금 같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금융권에서 굉장히 다 타이트하잖아요. 에코프로 뭐 그렇게 고평가라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1조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모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그 자회사의 리튬 가치를 약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보유 홀드 얘기 고평가가 되고 어쩌고 하는데 요번에 굵직한 그런 회사들이 상호펀드가 펀딩을 들어왔는데 1조 우리가 뭐 5천억 그 미만 되는 그게 돈이 들어왔는데 그 국내 이 증권사가 1,000억의 가치다라고 평가했던 이 회사를 3조 평가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3조.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지. 근데 나는 그러면 저는 이 3조 이거보다 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서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가는 기업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결국은 주가를 만든다.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온 뉴스인데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달에 수출이 542억 달러다.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다. 흑자 전환됐다. 이렇게 나와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제가 그 봄쯤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OECD 국가의 경기를 선행 지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굉장히 일조를 한다고 그랬죠. 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척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출 지표가 이미 올 연초 1분기 그 부근에 저점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 OECD 경제 성장률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봄에 말씀드린 게 이미 터닝을 했다라고 그랬죠. 터닝을.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16개월 흑자 전환이 나왔어요. 이게 주로 흑자 전환 나온 원동력이 뭐예요?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전기차, 현대기아차죠. 그리고 2차 전지. 이게 주축이에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자, 대세는 역시 K배터리. 근데 얘가 제가 그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소재 ETF 전쟁 서막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미래에셋에서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2차 전지 소재만 집중 투자하는 ETF를 출시를 했어요. 7월 4일 날 삼성투시운용이
출시를 했고요. 13일인가요? 그때 미래에셋에서 출시를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사야 돼요. 그럼 그 사는 돈이 뭔가? 종목이? 양극재예요. 거기에 60%가 양극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주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미래에셋하고 삼성자산운용이 그동안 그렇게 오를 때도 출시를 안 하던 ETF를 차이나 ETF 팔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내놨어요. 그동안 몰라서 안 내놨을까요? 결국은 기존의 상품을 어쨌든 대체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내놨으면요. 결국은 죽어라고 또 얘들은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해서 판매가 될수록 그 돈이 유입되는 거는 여기에 핵심 소재주를 무조건 사는 거예요. 수급이 뒷받침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 이 소재 쪽에 이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어디까지 갈까? 에코프로 형제 주가 급등에 민망해진 매도 리포트. 뭐 사실 이런 거 뭐 이슈거리죠. 그냥 가십거리로 좀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자동차, 전자 장비가 236조 원 시장이 된다. 이게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추월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LG전자예요. LG전자를 눈여겨보세요. 제가 히든우드로 말씀드렸지만은 연초에 1월 달에 수익률 게임할 때 9만 원 초반에 가장 바닥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두고 편하게 이런 거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다.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가고 있어요. 저 전자 장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LG전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1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5천 원 단위로 진짜 뭐 10만 원까지 내려온다. 정말 땡큐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내가 12만 원에 샀는데 뭐 10만 원까지 내려오네 시장 때문에 이거 또 쏘갔네 막 이거 뭐야 막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셔도 된다. 좀 여유 있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부러워하는 배터리 핵심 양극재 종목도요. 2, 3년 전에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게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회사가 열심히 본업을 충실해서 선제적인 투자와 증설을 하니까 그게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2, 3년을 놓고 보면은 아마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가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냥 언뜻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포스코그룹이 2030년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해서 100년 기업으로 한대요. 100년. 자, 100년 기업을 한대요. 자, 이 화면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면 뭐 그게 뭐 큰 뭐 의미 있나요? 이따가 또 복구되면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포스코 그룹하고 LG 화학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 화학 대표적으로 이 두 회사는요. 철강하고 화학이에요. 우리나라 지난 2000년대를 계속해서 지탱해온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탱해온 철강과 화학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종목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게 좀 이제 복구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지금 강의 내용 집중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문종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뜰 텐데 그걸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주홍 혹은 반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중간에 안내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포스코 이야기를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다시 화면 조정이 돼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반장님, 포스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TV 보다 보면 화면 조정 시간 또 있잖아요. 삐 하고 나오죠. 그래서 네. 잠시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보다 더 이렇게 달려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포스코하고 이 LG화학 이 두 그룹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업이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 많아요. 특히 방직 산업들. 과거 90년대 중후반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황제주 하면 태광 산업이었어요. 방직이잖아요. 동일 방직, 태광 산업 전부 다 보면. 근데 뭡니까? 그냥 방직일 뿐이에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이 회사 유보율은 몇만 프로 되고 막 그래요. 배당금도 많이 줘요. 근데 성장이 없으니까 주가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가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혁신은 뭡니까? 기업이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부침이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하고 LG화학 그룹이에요. 아까 LG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포스코 그룹은 철강, 얘는 화학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경기를 엄청나게 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그나마 특히 철강과 화학은 중국의 수요, 거기에 굉장히 기반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한알용도 있죠. 뭐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예측은 뭐 언제쯤 좋아질 것 같다는 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를 계속 심하게 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코하고 LG화학이 만약에 그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해서 100년 기부를 한다. 뭘로? 2차 전지 소재예요. 소재 핵심. 자, 리튬과 포스코 퓨체엠을 비롯한 양극재, 음극재, 기타, 뭐 전구체, 2차 전지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 산업, 거기다 수소 해가지고 다 들어가죠. 신재생 쪽으로. 자, LG화학도 요번에 NCC 여천 공장을 또 뭐 매각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학 부분을 계속 좀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어떻게 해요? 2차 전지 소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렇게 나 바꿀래? 내일부터 바로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바뀌어요. 그럼 이 시간을 두고 바뀌는 과정에서 주가는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이 시기가 굉장히 싼 시세구나. 자, 이 두 회사가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향후에 한 2, 3년, 3, 4년 뒤에 포스코와 LG화학이 진짜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소재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사업 구조가 바뀔까? 아닐까?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조정을 막 주고 있을 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또는 이거를 관심 있고 나는 저축 수단으로 좀 해볼래라고 할 경우에 LG전자 포함해서요.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은 확신이 든다면 모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두 회사가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거 절대 안 될 것 같아.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될 것 같아. 좋아, 나도 동의해. 해서 초이스를 해. 그럼요. 그 다음부터 뭘 보시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관심을 끄시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업 개편에 대한 뉴스가 착실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사양 산업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데 그 흐름이 비중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만 분기 단위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재 삼성전자가 된기까지 20년 전에는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두 회사가
LG전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조정기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포트를 나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나의 투자 성과가 없는 계좌는 내 투자 방식이 틀린 거예요. 단타 매매를 통해서 성과가 났으면 그분은 단타 매매가 성향이 맞는 거고요. 나는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났으면 그분은 그쪽이 맞는 거고 각자의 성향이 내가 지금 현재 계좌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방식이 못하고 있는가 만약에 못하고 있는 성과가 됐다 그럼 내가 했던 방식이 뭐냐 그거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번 조정 기회에 하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차트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 이제 어제자 차트예요. 어제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애매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60선을 딱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다가 이 추세를 깬 거예요. 문제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듯 하다가 이게 상승 추세선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 깼어요. 오늘 2550에서 이게 딱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겁나게 하는 변동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2520포인트인데 제가 그랬죠. 265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5%를 진입을 해서 마이너스 5%를 진입해서 마이너스 7% 영역, 마이너스 10% 영역이면은 자, 마이너스 10% 영역이면 뭡니까? 2650에서 10%가 빠지면 2400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 많이 오면 여기예요. 근데 지금 2520이에요. 자, 그럼 2520에서 2400까지 하는 게 120포인트예요. 자, 2650에서 여기까지 온 게 딱 120포인트예요. 그럼 이 아래 언더 자리는 2500에서 그 언더 자리는 아래 자리는 여러분들이 물러서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는 자리예요. 어떤 거를 다음부터 넘겨드리는 그 핵심 섹터에서 대빵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중심 내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자,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이게 어제 차트죠.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오늘 무너졌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자, 얘도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35%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얘가 당연히 여기서 부침을 받고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를 한다면은 대형주에서는 하이닉스를 더 선호한다. 왜? 얘는 반도체가 100이에요. 100% 그냥 100%. 100%예요, 그냥.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얘가 레버리지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좋아질 걸로 저는 봐요. 반도체는.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쉬어가야 되는데 이 시기와 이 폭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데 제가 그 지난 4월 달부터 6월 말 7월 전후 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요게 반도체도 요런 자리가 한번 올 겁니다. 그때가 아마 또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더 이제 요 텀에서 못하신 분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고가놀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잘못 들어가신 분들 수급을 좀 받쳐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락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요번에 좋은 또 기회의 자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위에는 한비반도체예요. 엄청 올랐죠. 자, 여기는 이수페타시스 최고의 주식이죠.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언급을 드린 거고. 자, 얘도 이제 꺾였어요. 얘도 고가놀이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이만큼 올라온 거를 여기서 더 먹겠다고 여기서 달려드는 거는 아니다. 이 자리에서 덤벼드는 건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덤벼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가 높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빵빵 그냥 계속 받쳐주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고가놀이다. 여기도 고가놀이다. 굳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내 주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정이 오면은
제가 이스페타시스 뭐 10,000원 미만에서 제가 찍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도 노란톡에서 공개적으로 뭐 12,000원, 13,000원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오면은 아마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자, 이오테크닉스, 인테플러스 이것도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죠. 2월 달에.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처럼 2월 달에 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 비중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죠. 왜? 이때는 배터리가 주력이었으니까. 배터리만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엄청 높죠. 상대적인 위치의 그 부분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 자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반도체 좋아지는 건 알지만은 그게 이미 기대감으로 수급으로 선반영을 좀 받은 시세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수급을 올려줬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실적으로 좀 보여줘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도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자, 칩셋 미디어,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반도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인 위치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단기 스윙, 단타 많이 빠지면 뭐 그 정도 선의 영역이지 뭐 이걸 끌고 가서 뭐 30%, 40% 제가 추구하는 수익은 뭐 종목당 30% 전후 그냥 그리고 또 그 이상 그렇게 이제 보는데 아무튼 뭐 지금 자리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LG 솔루션하고 SDI 뭐 셀 우리나라 대표 그 배터리잖아요. 얘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서서히 자리가 이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런 자리. 요거를 좀 깨서 이렇게 내려오면 겁나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요런 그 기준 라인 선을 깨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 이걸 딛고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이 까만 선을 다 딛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까만 선에 닿았어요. 그럼 이거를 또 깬다 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겁나게 만들어서 개인들의 매물을 뺏는 그런 트릭이에요. 트릭. 쉽게 말해서 세일이란 얘기예요. 세일.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여러분들 이 가정도 근데 이 셀은 실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사보다는 양극재, 지금 현재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양극재 핵심 그쪽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천천히 좀 거액 자금 가지고 좀 길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는 반도체 중성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듯이 배터리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올랐죠. 거의 40만 원 요 근처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얘도 이 고점을 좀 벗겨서 나가는 절차를 좀 진행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그룹.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성과를 하반기부터 좀 그 기대감이 반영됐고 지금 철강 시장이 약간 좀 돌아서 철강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이렇게 돌아선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도 요 자리가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왔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 자, 얘는 35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35만 원 왔죠. 35만 원 왔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35만 원. 그게 이 시간을 통해서 6월 말 그때 말씀드릴 때 요 가격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히든으로 요 50만 원, 여기 자리. 요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22만 5천 원, 여기 50만 원. 다들 무서워서 도망갈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거는 2월 달부터 계속 이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2월, 3월, 4월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또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왔다 결국은 신고가잖아요. 에코프로는 신고가예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데 공매도 총 잔액은 늘어나요. 왜? 주가가 오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에코프로 BM. 얘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예요. 자, 근데 양극재 넘버 1입니다. 오늘 히든이 이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면 어차피 알게 될 거.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 자, 그런데 얘는
넘버 원이에요. 시가총액 넘버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수가 땡겨줘야 될 시기에 조금 더 얘가 땡겨지면 지수가 확 오르니까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떨어진다. 내려간다 하면 25만 원 전후 언더 자리는 정말 땡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하고 삼성투신에서 ETF 계속 늘어날 거예요. 설정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상반기에는 양극재 수주가 포스코 퓨처엠에 집중이 돼 있죠. 하반기부터는 아마 더 얘들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들이 뭐 나올 게 상당히 좀 많을 거로 보여지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번에 그 자금 조달에 그 아주 좋은 조건에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7월 24일 날 납입일이에요. 그날 납입이 완료가 되면은 보다 더 역량을 더 집중해서 투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 회사가. 그러면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 이 캐나다 합작이라든가 유럽 뭐 합작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3사 또는 포함해서 뭐 자동차 그런 그 회사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배터리 그 구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올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생산 능력을 지금 71만 톤까지 26년도에 71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얘들은 지금 NCA예요. 양극재 NCA를 하는데 이 NCA 그 판가가 키로당 지금 그 계속해서 수출 판가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5,600만 원, 그 6천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단순히 5천만 원이라고 하고 6천만 원 한다면은 71만 톤이면 35조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회사에서 100만 톤까지도 증설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캐파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 뭐 지금 폭스바겐이나 노스볼트 뭐 해가지고 뭐 그런 회사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빅메이커들이 그 나라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 이렇게 하는데 수율이 안 따라주잖아요.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계속 와서 또 콜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기존의 거 말고 더 계속해서 확장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럼 계속 증설을 해야 돼요. 증설이 뭔가 확정된 매출을 가지고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세요. 그냥 고평가 저평가 그런 걸 떠나서 자 매출이 뭐 그냥 뭐 몇천억 되던 회사가 작년 매출이 5조가 넘었잖아요. 올해 10조가 넘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8조인데 어쨌든 8조에서 10조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총 캐파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71만 톤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 회사가 어떻게 35조에서 그냥 40조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핵심이 뭐냐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45%가 양극재라고 했죠. 양극재. 그 양극재의 대표가 뭡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지금 후발로 좀 나오는 게 코스모 신소재. 그 LNF는 기존의 선발이지만은 고객사 다변화와 그 수직 계열화 그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데 결국은 되지 않을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준비된 자료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있는데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요 정도까지 이제 먼저 배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이슈가 됐다가 약간 좀 고가놀이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 선으로 일단은 좀 그냥 대충 돼서 막 그냥 넘기면 되는데 시장이 시장이고 좀 이제 여러분들 멘탈이나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진짜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왜 머물러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오늘 시간을 좀 가졌고요. 차후에 요 뒤에 있는 이제 다른 섹터들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또 차후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하든 노란톡을 해서 하든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우리 문주홍 반장님과 함께 내용 들어봤는데요.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LS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95,2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67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LS 오늘 마감가가 88,200원입니다. LS는 좀 버텨볼만 한지 궁금한데요.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95,200원에 20%. LS를 이제 매수를 하신 거는 단타 치려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되 동 종목은 여기서 이제 좀 그 추세로 이제 약간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한 10%더 해서 한 비중 30% 정도까지도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단가를 뭐 9만 원 초반 정도 맞추시면은 그냥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왜 그런 거 아니? LS는 이 LS 그룹의 그 지주사예요. 자, LS 그룹이 뭐가 있냐면은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력기기 회사죠. 즉 변압기. 최근에 이제 그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지금 이제 그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게 이제 거의 딱 그 빅3죠. 거기에 이제 재룡전기라는 회사가 이제 또 소형 그 변압기 쪽에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LS 일렉트릭도 그러고 이 변압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고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이 전력의 어떤 그런 양, 그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변압기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미 기존의 그 변압기 세 대 중에 한 대꼴로 교체 주기가 돌아와서 그쪽의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 전력기기 쪽의 수출 매월 수출 데이터가 총 수출 금액이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성을 더 갖고 있다. 그래서 이 L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모멘텀을 갖고 좀 빠르게 좀 하려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걸 하셔야 되지만은 이 지주사로서 그냥 그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좀 가신다면은 LS가 더 낫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포트의 한 축으로 20%에 95,200원. 물론 이제 주가는 좀 밀려 있지만은 걱정할 주식은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위치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우리가 이 흔히 이제 추세라는 걸 긋잖아요. 항상 이렇게. 자, 저점과 저점을. 자, 여기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선이에요. 상승 추세.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올랐다가 추세선을 딛고 이렇게 해서 반등을 이렇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조정기에는 우리 기술적인 차트는요. 저는 차트를 이렇게 맹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차트를 잘 안 봐요. 근데 차트는 가끔 보는데 언제 보느냐? 매수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괜찮은가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살 때는 언제 사느냐? 이런 자리도 물론 어차피 여기서 뛸 거를 생각해서 사요. 근데 이거를 비중을 이제 한 10% 정도 보통 사죠. 저 같은 경우는 10% 정도 사고 나머지를 추가로 하는 거는 요게 깨질 때, 요 추세가 트릭으로 깨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여기가 앞에서 받쳐주던 요 가격이잖아요. 이게 얼마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요 사이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에 요번에 지수 조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요런 자리 8만 5천 원 전후 그 언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현재 20%지만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더 다운 시키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죠. 여기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기관 마찬가지로 꾸준한 매수. 자, 근데 여기에 개인의 매수가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 있어요. 자, 요 자리가 뭐냐면은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이걸로 또 단타치로 들어오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인 수급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으로 바탕이 돼 있다. 그래서 아무튼 8만 5천 원 전후 이하 되면은 뭐 추가 매수 좋겠다. 그리고 보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LS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더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종 반장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